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았던 우리 K증시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 소식에 놀란 외국인들이 바로 문워크로 이 백스텝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 증시 하락, 환율 상승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약세장의 조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제 하다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3일 전 호주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 인상 발표했는데 만약에 여기 캐나다도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금리 인상 바통 이어받고 노박으로 나오면은 다음 주 연준도 이제 코너에 몰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다 어떤 체인 리액션 차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나마 오늘 우리 K증시 외국인들이 그 마이클 잭슨 그 빌리진에 나오는 문워크를 했다고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는 아예 그냥 등을 획 돌리고 떠나버리지는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삼성전자 7만전자의 코스피 2600 회복됐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다시 60만 원 그 수복을 했으니까 자 이제 K증시에서는 썸머 랠리를 이미 가불하듯이 빼먹을 거 다 빼먹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여전히 외국인들의 시선 그러니까 수급의 방향성은 아직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살짝 그냥 뒤로 발걸음을 옮긴 것 뿐이다 이거죠. 그 와중에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거를 이제 월가에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고 이걸 또 우리는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이제 해석해서 부르는데 마침 오늘 내마녀의 날에 상장한 마녀공장 이거 진짜 이거 노린 거 아닌가? 누가 봐도 딱 날짜 맞춘 것 같은데 하여튼 현충일날 뉴스 뺑소니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그 화장품 브랜드 마녀공장만 오늘 완전히 논았는데요. 공모가가 16,000원이었는데 오늘 기어이 시초가에 그냥 더블로 32,000원에서 시초가 찍히더니 아까 점심 먹고 와서 보니까 그대로 그냥 상한가에 직행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연준 임원들이 연설, 인터뷰 그리고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등 이런 외부 활동이 완전히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인데요. FOMC는 다음 주 수요일에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 인상을 때려버리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민이 많겠죠. 이걸 우선 냄새를 맡은 게 바로 패드워치의 금리 인상 확률인데 요즘 이거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갑자기 또 앰뷸런스의 소리가.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다음 주 6월 FOMC 금리 동결 확률이 80%대로 거의 금리 동결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는데 간밤에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상 한 방에 이게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60%대로 뚝 떨어지고 대신 금리 인상 확률이 어제의 2배에 가까운 30% 중반대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FOMC 전에 거의 50대 50까지 가면 이거 참 글쎄 다음 주까지 그동안 금리 동결이라고 조기 썸머랠리 좋다고 올려냈던 거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FOMC 이틀 일정 중에 첫날 CPI, 둘째 날 PPI 이렇게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두 개가 FOMC 기간 하루하루 도미노로 지금 잡혀 있다는 이것도 이제 불확실성의 극대화 요인이죠. 거기다가 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약간 미국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캐나다가 지난 그 2개월 동안은 금리 동결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금리 인상을 재개한 거. 이게 바로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탑 앤 고 그 시나리오거든요. 스탑 앤 고는 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멈췄다가 다시 출발한다. 즉 금리 동결이 곧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마지못해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쳐도 다음 FOMC 뭐 7월이든 9월이든 언제든 다시 금리 인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캐나다 중앙은행 측이 또 얘기한 게 가관인데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는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 인플레가 아직도 높아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고물가가 완전히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다시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도 요즘 보면은 뭐 CPI 그 소비자 물가든 아니면 PC 그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지수든 하여튼 다 근원 그 코어 물가가 아직도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닮은 꼴이다 이거죠. 하필 이 상황에서 전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가 지금 연준 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이나 외부 활동을 못하는 그런 틈을 타서 본인이 지금 요즘 막 행사 뛰고 다니는데
오늘 연설에서 연준이 6월에 만약 금리를 동결하면은 그거는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혀 이거를 남는 장사라고 판단할 것은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심지어 이번 6월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번 미루다가 여름 휴가철에 그 소비자 물가 튀어오르는 시기랑 겹쳐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급반등이 나오면은 7월 FMC에서는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8%를 순간 돌파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행인 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반락을 했지만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시티그룹 리서치가 바로 치고 나오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다음 주 6월 FMC의 금리 동결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봤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경제에는 중소형 은행 파산이라든가 또 최근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워싱턴의 그 대선을 앞둔 지형 변화, 이런 어떤 불순물들이 좀 끼어 있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다른 나라들을 볼 것 같으면은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호주에 이어서 오늘 캐나다도 깜짝 금리 인상에 나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치면 연준이 7월 FMC까지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을 딱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안전한 선택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난주 미국 하원에서 부채 한도 협상안이 결국 2차 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겨우 통과가 됐었죠. 당시 제가 그냥 단순히 가결 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테일을 보자고. 근데 공화당의 이탈표가 심상치 않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반기는 거를 보고 공화당 쪽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당한 거 아니냐, 이거 굴욕 협상 아니냐, 속았다, 이런 불편한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공화당 강경파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지난 부채 한도 협상안 이거 이제 케빈 맥카시가 바이든한테 완전히 농락당한 거라고, 백주 대낮에 눈 뜨고 뭐 당한 거라고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어제 잡혀있던 하원 의사 일정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거 그때 내일 뉴스에서 얘기했잖아요. 표결에서 찬성 반대 이 비율 보니까 공화당 내분이 심상치 않다고, 내년 11월 대선까지 이제 여야 간의 정쟁도 아니고 야야 간의 그 정쟁 일어나면 이게 더 골치 아프게 생겼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에서 나홀로 뜨거운 종목이 있으니 바로 그 이름은 테슬라. 성명학으로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클테짜, 그래서 테슬라 이름값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에 들어간 이후 지금 거의 일주일째 테슬라 내리 상승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또 하락세였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 그 알파벳,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 다 2, 3%씩 급락했는데 테슬라만 또 상승 마감입니다. 이거 이제 재료가 뚜렷하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테슬라 모델 3 가운데서 롱 레인지 모델, 그리고 후륜 구동 그 RWD 그 일부 차종이 중국산 CATL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전기차 그 보조금 $7,500 절반인 $3,750만 지급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었는데, 근데 현지 시간 바로 어제 미국 연방에너지부가 테슬라 모델 3, 뭐 롱레인지든 뭐 후륜 구동이든 뭐든 하여튼 테슬라 모델 3 전 차종이 다 IRA 보조금 풀 커버리지 대상 차종이라고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CATL 배터리 장착한 모델 3 전 차종에 $7,500 전기차 보조금 풀로 다 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이 소식이 뭐 우리 현대차, 기아의 아이오닉 5하고 EV6에는 뭐 굳이 유쾌한 소식은 아닌데요. 그나마 오늘 K증시 외국인들은 크게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현재 재도전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인도. 여기다가 이제 현지 생산과 판매 인프라를 동시에 건설하는 게 목표인데요. 여기서 이제 관건은 바로 인도 정부가 얼마나 지원금을 줄 것이며 적극적으로 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느냐, 약속을 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 측하고 그 인도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이제 잘 좁혀지지가 않았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지금 인도 모디 총리가 최근에 중국 시진핑하고 약간 조금 사이가 좀 틀어졌다는 이런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아시아에서 중국에만 거의 올인하다시피 지금 투자를 한 게 인도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은 또 가만히 있느냐? 이미 뭐 중국은 상하이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테슬라가 인도의 기가팩토리를 만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인도랑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니까 현재 또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막 그 로비를 통해 가지고 야, 인도 가지 말고 우리 중국에다가 공장 하나 더 짓자고, 그걸로 이제 인도를 비롯해서 아시아 전체 시장에 판매하면 어떻겠냐고, 대신 우리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좀 이렇게 또 접촉을 하고 있다네요. 이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얘기한 대로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이렇게 귀한 대접도 받는다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모간 스탠리의 아시아 테크 투자 전략인데요. 일단 반도체 전략에 있어서는 한국과 대만은 현재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고, 최근에 반도체 공급 감소, 그리고 AI 관련 수요의 구조적 상승을 고려하면은 비중 확대 기회를 본다. 또한 내년 2024년 반도체의 강력한 실적 반등을 또 예상한다고 해요. 다음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방향성을 타진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만 그나마 중국인민은행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경기 부양 모멘텀으로 쓸 땔감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은 확실히 작년 연말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일찍 지금 기운이 빠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무리 이제 내수 살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경제 드라이브 건다는 게 올해의 목표긴 하지만 테크 업종도 역시 경기 민감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 인정한다. 다음 일본은 최근에 이제 니케이 225랑 토픽스 지수가 지난 버블 경제 정점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화려하게 복귀를 했는데, 그리고 일본은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테크주들이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토픽스 지수 목표치를 그래서 상향을 한대요. 그래서 결론은 모간 스탠리의 아시아 투자 전략에서 탑픽은 일본, 그리고 한국, 대만 이런 순으로 이제 불리시 의견을 유지하고, 대신 중국은 경제 회복세가 좀 지연될 것 같다고 당장은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빼서 일본, 한국, 대만으로 가라 뭐 이런 거죠. 다음 이제 이름만 딱 들어도 이 모간 스탠리하고 사촌지간인 JP 모간은 K 면세점 업종에 대해서 최근 중국과의 정치적 텐션 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 워낙 실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회복세는 뚜렷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면세점 관련주 중에서 탑픽은 호텔 신라. 그래서 이제 목표가 10만 5천 원에 비중 확대에 콜을 했습니다. 다음은 LG 생활건강, 목표가 77만 원에 역시 비중 확대. 그 다음 이제 코스맥스 역시 비중 확대 의견에다가 목표가는 10만 원. 다음 아모레 퍼시픽은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3만 원 콜했습니다. 이어서 스위스 금융사 UBS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참 내달리다가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K엔터와 미디어에 대해서 UBS의 의문이 딱 3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잘 설명이 됐다. 좋은 소식이에요. 즉 K-팝의 지금과 같은 강력한 성장세가 과연 지속 가능할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는 다 예스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첫째, 기존 아티스트들의 팬층 확대, 또 거기다가 쉬지 않고 신인 아티스트들의 끊이지 않는 데뷔, 다음 오프라인 콘서트 회복에 따른 실적 성장,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브와 JYP가 미국 현지 걸그룹 데뷔를 한 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K-팝 시스템 자체의 경쟁력을 입증한 그 사례가 됐고, 세 번째는 중국 내 K-팝 콘서트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알령 이제 확실히 풀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목표가 35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 다음 JYP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에 목표가 14만 원을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네요. 6월 9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이게 내일 뉴스에 도배가 될 만한 어떤 타이틀이 붙어있기 때문에 보겠는데요. 내일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 이걸 발표합니다. 이게 그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하고 좀 비슷한 게, 수소 발전 물량을 경매하듯이 내놓으면 그 전력을 필요한 곳에서 사가는 이런 방식인데, 당연히 이제 한국전력이 최대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내년 2024년에는 청정 수소 발전 시장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그 퓨얼셀부터 다양한 수소 발전 모델들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 내일 정부 보도자료는 순환 경제 활성화를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이런 제목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지금 폐플라스틱 그리고 각종 비닐 포장지 이거 지금 엄청나게 포화 상태라고 그래요. 재활용도 지금
거의 뭐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밀려 있고 쌓여 있고 막 난리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저희 집에서 노량진 가까워가지고 회를 포장해다가 집에서 먹는데, 이거 진짜 5만 원짜리 모듬회 사면은 정작 회는 손바닥만큼인데 거기 양념부터 뭐 밑반찬인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플라스틱하고 비닐 포장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닐로 딱 싸면은 부피가 아주 그냥 베개만 해. 한아름이야. 이제는 이제 순환 경제를 아예 정부에서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내일 중기부에서 빅 이벤트 하나를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픈 AI의 창시자, 거의 이제 AI가 아톰이면은 그 아톰을 만든 코주부 박사, 그 양반격으로 불리는 샘 알트만 박사가 한국에 옵니다. 중기부가 이분하고 간담회랑 같이 K-스타트업이 오픈 AI를 만나다 행사까지 개최를 합니다. 증시에는 AI 관련주들이 많은데 이번에 LG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진출을 또 발표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거의 그 AI 고점 신호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내일 우리 K증시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시장 접근성 평가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난 현충일 뉴스 뺑소니에서 박정호 교수님이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내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일인데요. 이거는 뭐 이미 다 노출될 대로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일 중국에서는 5월 CPI,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둘 다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제 유가부터 다음 주 연준 FOMC까지 다 영향을 미칠 재료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 이게 이제 뉴욕 증시 상장돼 있는데 거기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뭐 줄도산을 한다고 이런 뉴스가 있던데, 만약에 이제 내일 니오의 실적을 보면은 대충 그 중국 전기차 업황을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이 니오는 중국판 테슬라라는 별명이 붙은 뭔가 좀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디자인을 표방을 하는데,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 탑 10에는 이름을 올린 차종은 일단 없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